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이라고 하는 FRB에서 FOMC라고 하는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라고 하는 데에서 앨런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오늘 금리를 이제는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9년 만에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확률은 거의 한 80%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2월 달에 무조건 금리를 올린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9년 만에 엄청난 이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금리를 조금 올리고 안 올리고가 뭐가 대수냐. 근데 이 금리를 올리는 것 자체가 왜 어떤 의미가 있냐. 앞으로는 상승 추세에 돌입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야. 한 번 올리면 어떻습니까? 또 올리겠죠, 그죠? 또 올리겠죠? 네. 또 올리겠죠? 그래서 금리가 지금 거의 제로금리 수준에 있는 미국 금리가 앞으로 2%, 3%까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 의미는 뭐냐면 미국에서 여태까지 돈을 확 풀었는데 그 돈을 어떻게 됩니까? 돈을 회수해 나가는 단계.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을 풀었을 때는 신흥국가 돈으로 흘러들어가서 신흥국가 주식이라든지 신흥국가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돈을 빨아들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돈을 회수해 나가는 단계죠. 그죠? 돈을 회수를 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금융위기가 불어닥칠 수도 있다. 사실은. 맞죠? 그 문제는 어디입니까? 신흥국가의 그런 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자, 이런 위기가 어떻습니까? 위기가 위기로 끝날까요? 위기가 어떻습니까? 극복이 될까요? 위기가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야 돼요. 거기서 위기가 닥쳐와서 죽는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위기가 닥쳐왔을 때는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또 방안책이 나온다는 거 항상. 맞죠? 네. 그러니까 다 죽어갈 것 같지만 죽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딱 봤을 때는 금리를 올리게 됨으로 해서 신흥국가의 위기가 닥쳐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위기가 닥쳐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됩니다. 이해가 돼요? 네. 그러면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미국의 강한 달러가 되고 우리나라는 환율이 올라감으로 해서 수출하는 우리 업체들한테는 플러스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다. 오히려 반대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을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출이 많이 일어남으로 해서 점점 더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체력이 회복이 되고 체질 개선이 되고 좀 더 나아지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다만 이제 우려가 되는 게 지금 어떤 부분을 우려하냐? 금리를 올린다. 딱 미국 이제 일본, 중국 같은 건 어떻습니까? 위안화를 내린다. 이게 또 문제예요. 위안화의 가치를 내린다. 왜? 중국은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죠. 그죠? 미국은 미국은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 중국은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의 가치를 내린다. 그러면은 위안화 가치를 내린다는 얘기는 수출 경쟁력에서 우리나라가 밀린다는 얘기예요. 중국한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도 수출하고 우리나라 수출한다라면 가격적인 단가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불리한 조건에 우리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어떤 플러스적인 부분이 발생하고 이쪽으로는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발생을 해서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상쇄가 되는 부분들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다른 중국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경기가 어렵죠. 그죠? 지금 경기가 그나마 좋은 게 어디냐면 영국하고 미국하고 일본이에요. 그 나머지 신흥국가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세 나라는 돈을 어떻습니까? 죄고 나머지 나라는 돈을 풀고 있죠. 그러니까 이 푸는 돈과 여기서 죄는 돈을 서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가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금리의 문제가 아니라 더더욱 큰 문제는 뭐냐면 어떤 문제가요? 유가의 문제예요. 유가. 알겠어요? 네. 지금 유가가 어떻습니까?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죠. 지금 배럴당 40달러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가가 떨어지면 좋죠. 값싸게 우리가 물건도 살 수가 있는데 원가도 절감이 되고 경쟁력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문제는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건 좋아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유가로 기름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중동 국가라든지 지금 러시아라든지 베네수엘라라든지 기타 이라크 지금 뭐 사우디 이런 나라들은 이 기름으로 인해서 먹고 산 재정 수입이 거의 100% 육박하기 때문에 유가가 만약에 떨어지면은 경제적으로 파탄이 벌어져요. 지금. 근데 그럼으로 해서 잘 나갈 때 신흥국가에 돈을 뿌렸던 자금을 회수를 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신흥국가는 여러 가지 미국에서 돈을 빨아들여, 중동국가에서 돈을 빨아들여 항상 위기에 부딪혀 있는 거는 맞죠, 그죠? 상당히 어려운 시절을 지금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 어려운 시절을 지금 현재 잘 지탱해 나가고 있는 또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전에 IMF를 겪고 나서 이제 외환보유고를 많이 쌓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환, 이런 외환에 관련된 외환위기는 제2의 외환위기는 사실은 오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각 나라별로 해서 우리나라 중국, 우리나라 일본, 우리나라 미국 서로 통화에 대한 수합을 다 해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런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암울한 위기는 온다 하더라도 항상 위기는 기회가 됐다. 항상 틈새 시장이 있고 그런 위기를 또 극복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알겠어요? 네. 뭔지 알겠죠? 네. 지금 여러분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자 부동산도 지금 보시면 며칠 전에 너무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가계부채를 줄여야 된다 막 얘기 나오면서 어떻습니까? DTI 뭐 LTV 조정하면서 LTV 뭐 60% 이상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원리금을 다 상환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어떻습니까? 아파트 시장이 찬물을 끼얹었죠, 그죠? 네. 그러면서 잘 나가던 분양시장이 신규 분양시장이 갑자기 얼어붙었고 그죠? 네. 뭐 위례신도시라든지 잘 나가는 이런데 지역도 분양권 가격이 2억까지 올라갔다 갔다 2억 5천으로 5천만 원 뚝뚝 떨어지고 이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투자는 어디에서 나온다? 심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투자는 무슨 게임이다? 신기. 심리에 의해서 가격 결정을 하게 돼 있다. 가격 결정. 자, 어떤 부분이냐?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자, 신공항이 발표되기 전과 신공항이 발표된 후에 어떤 사람들의 심리를 보자고요. 여러분, 해보자고요. 자, 신공항 얘기가 없었던 지역에 어느 갑자기 신공항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신공항이 없었던 그 전에는 사람들이 땅을 쳐다보지도 안 봤어요.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세력과 팔려고 하는 세력의 어떤 차이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죠. 가격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팔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네. 그게 바로 수급의 원칙이잖아요. 네. 자, 그러면 뭐냐면 자, 신공항 전에는 아무도 없던 조용한 시골 동네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땅을 사고 싶은 사람도 없고 별로 팔고 싶은 사람도 없고 분들이 그러나 간혹 땅을 매물이 나오는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땅을 쳐다도 안 받고 그러던 동네에 어느 날 갑자기 신공항 발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신공항이 딱 들어왔을 때 그 주변에 어떻게 개발이 되는 것에 대한 부분은 과거의 경험치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공항이 들어왔던 어떻습니까? 영종도라든지 맞죠? 그리고 신공항이 기본적으로 들어왔을 때 집가 상승 요인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5배, 10배, 어떤 심지어 100배까지 올라가는 그런 어떤 과거의 경험치를 통해서 그게 몸속에 이미 다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공항이 발표가 됨으로 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다들 사고자 하는 왜? 지금이라도 사자. 지금 5배 올라갔는데 5배라도 사자 이거. 왜? 여기 100배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10배가 올라갔는데 좀 사자. 그래서 10만원 하던 게 갑자기 100만원 되고 100만원이 1000만원 되는 거. 그래도 아직도 멀었다. 그러니까 이제 투기 세력이 가세를 해가지고 막 찍어 들어가는 거죠. 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어떤 부분이냐면 그 동네가 바뀐 게 있어요, 지금?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바뀐 게 없잖아요. 근데 왜 가격은 10배가 올라갔을까? 바로 심리라는 거예요, 심리. 여러분들.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심리입니다. 자, 여러분, 며칠 전에, 자, 여러분, 안철수가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 어떻습니까? 탈퇴를 했죠? 네. 당에서 탈퇴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독자 노선을 걷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독자 노선을 걷겠다라고 하고 다음날 주가가 변동이 많은데 안철수가 10% 이상이 올랐어요. 안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안철수가 경영하는 회사입니다. 그죠? 네. 그 회사 10%가 올라갔어. 그러면 대중이 봤을 때는 잘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못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잘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탈당하기를 잘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응? 왜? 민주당에 있으면은 너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네가 만약에 탈당함으로 해서 너의 존재감이 높아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디로 반영을 하느냐? 주가로 반영이 돼요. 주가. 그러면 그 주가는 그 회사는 그 짧은 시간에 뭐 하루 이틀 만에 매출액이 10% 늘어났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 뭐든지 가격 결정 요인은 어떤 요인에서 나온다? 투자 심리다. 심리에서 나온다. 라고 보시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심리만 잘 여러분들이 알면, 심리만 잘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알면 어떻게 되느냐? 투자에서 성공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런 투자 심리가 극대화되고 증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그건 뭐냐? 개발되는 쪽이 심리가 좋아지겠죠. 맞잖아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잘 봤을 때, 자, 고속도로가 놓인다. 그럼 어떤 고속도로가 생겨요? 그럼 IC가 주변에 들어온다. 그럼 IC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 주변에는 어떻습니까? 개발 심리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매수 세력이 늘어나겠죠. 그게 바로 지가 상승을 끌어올리는 심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철이 들어간대. 없던 지역에 전철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전철이 들어감으로 해서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바뀝니까? 심리가 엄청나게 살아나죠. 그냥이 아니라 전철이 들어가면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전철 들어간 지역들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전철 들어가면 아파트 들어가고 상권 형성이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없었던 지역은 황금제 땅에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동네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10만원, 20만원 들어가는 게 100만원, 1000만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당연히 뭐냐? 발표가 되는 즉시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땅값이 먼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나 발표가 됐다고 해서 그 주변에 변화가 된 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나 그 가격을 뭐로 끌어올렸냐? 개발 심리가 올렸다. 이 부분들. 자, 볼까요? 신공항 마찬가지죠. 새로운 고속도로가 뚫린다.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냐면, 근데 대부분 이렇게 가격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을 발생할 수 있는 거는 대부분 보면은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고속도로가 뚫린다, IC가 나들목이 생긴다, 전철 역세권이 들어온다, 아니면 산업단지가 들어온다, 공항이 들어온다, 항만이 들어온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앞으로 어떻습니까? 5년, 10년, 20년, 30년을 두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그 지역은 계속 개발 심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발 심리가 있겠죠.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함으로 해서 땅값은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자, 도로망 어떻습니까? 도로망, 교통망 위해서는 도로, 그 다음에 철도, 그 다음에 항만,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공항. 이 4개를 포함하고 이 4개가 증폭이 되는 지역이 딱 유일한 동네가 딱 하나 있어요. 어디입니까? 바로 새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엄청난 정보를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정보를 듣고 있는 거예요. 맞죠? 네. 그리고 한중 FTA 체결을 통해서 한중 경협단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새만금에 대한 개발에 대한 증폭이 되기 시작합니다. 응? 자, 여러분들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자, 내년에 대한 기대 심리 한번 볼까요? 내년에 어떤 심리가 발생을 하느냐? 내년에 남북 이축에 대한 개발 착공 얘기가 나올 거고요. 분명히 착공식을 갖게 될 겁니다. 분들이. 착공식을 갖게 될 때 어떻습니까? TV에 나옵니다. 모르던 사람들도 다 보게 되죠. 그죠? 그러면 그 자체가 매스컴을 통해서 몰랐던 사람들은 남북이 축이 어디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명이 알았던 것들이 이제는 100명, 1000명이 알게 되는 거야. 100명, 1000명이. 그러면 많은 사람이 알므로 해서 그 지역에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뭡니까? 투자 심리를 자극을 시키는 거다. 이분들이.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제가 지금 지금 여기 남북 이축 들어가고 지금 이제 신공항 얘기 나오는데, 자, 신공항 얘기 나올 때 제가 군산공항하고 지금 화포에서 두 개 지금 어느 쪽이 될 거냐 이 부분을 갖다 내년에 확정을 짓게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이미 다 얘기가 됐어요. 내부적으로 어느 쪽인지 아십니까? 이미 군산공항 확장하는 거로 내부적으로는 다 조율되어 있어요. 근데 뭘 만들려면 지금 여기를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여기를 딱 결정을 해보면 지역 감정이 생기기 때문에, 그쵸? 각 지자체마다 서로 이권이 개입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분과 심리가 있어야 된다. 명분이 있어야 된다. 명분이.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어떻습니까?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꼼짝마다가 딱 되니까 그분들이 이미 타당성 조사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어느 쪽에 훨씬 더 새만금이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개발에 대한 합리성이 있고 개발을 증폭을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런 걸 타당성 조사를 어떻습니까? 서류 사업의 절차를 통해서 딱 드러날 때 명분이 되는 거야. 명분이. 그래야 아무 말도 못하는 딱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만약에요, 여러분들, 자 새만금에 신공항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기사에 딱 떴어요. 이거는 대단한 스토리가 납니다.
대단한 스토리예요. 엄청난 스토리가 여러분들이 불러 나옵니다. 그게 남북 이축하고도 관계가 돼 있다는 거예요. 남북 이축하고. 그 남북 이축 라인의 새만금이 어떻습니까? 신공항이 딱 들어갑니다라고 확정 발표가 되는 순간 남북 이축 라인에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내놓겠어요, 그거를? 근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어떤 심리가 있냐면 이게 한 번 치고 올라가게 되면 두세 배, 네다섯 배 올라갑니다. 왜? 아까 그랬잖아요. 공항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공항에 따른 그 주변에 개발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만원 하던 게 20만원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10만원 하던 놈이 50만원부터 뛰어 올라갑니다. 그 기대 심리가 적어도 근데 50만원에도 치고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5배가 문제가 아니라 10배, 100배를 보는 사람들은 5배가 올라왔다 하더라도 싼 거예요. 맞죠? 네. 간땡이가 작은 개미들은 못 들어가지만 이제부터는 배팅 전쟁이 들어가는 겁니다. 배팅 전쟁에. 응? 신공항이 이제 들어올 때까지 3년, 5년 동안은 계속 배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그 신공항이 들어올 때까지는 얼마가 올라가느냐? 심지어는 100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엄청난 기대 심리가 거기에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응?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실질적으로 교통 수요가 발생하죠. 남북 이축과 신공항 얘기가 나와서 착공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가속도가 붙는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왜? 실질적으로 교통체계, 사람들이 지금 기업들이 왜 머뭇거리고 있냐면 지금 이 도로 교통체계가 완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지금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3년, 5년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교통이 완비가 돼야만이 그게 물류라든지 이런 거 볼 때 비용이 절감이 되는데 만약에 지금 들어가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착공을 하고 해서 이게 착공식이 됐고 이제는 착공을 해서 완공이 되는 날짜까지 다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됩니까? 확신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확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완공하는 날짜에 맞춰서 준공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이전에 내년에 만약에 고속도로 착공을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2, 3년은 걸릴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기업들도 당연히 2, 3년 전부터 해서 공장을 지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내년부터 해서 어떻습니까? 대기업들이 여기저기 투자한다 막 이런 물결들이 막 불어닥친다. 내년부터는. 그래서 그 도로가 완공이 되는 시점과 어울러서 준공식을 다 갖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파트도 마찬가지야. 아파트 역세권 개발 하잖아요. 자, 아파트를 분양을 할 때도 보면은 어떤 신설력이 들어와요? 신설력이 들어올 때 신설력이 완공이 되는 시점에 맞춰서 아파트가 완공이 되게끔 짓죠. 네. 왜냐면 교통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럼 먼저 아파트가 먼저 들어오게 되면 불편하잖아요. 처음에 그죠? 네. 그러니까 아파트 그러니까 이 새로운 전철 역사가 들어오는 완공이 되는 시점과 맞춰서 아파트를 분양을 한다고요. 그럼 요거 시점하고 이쪽 시점하고 맞춘다고 다. 새로 신설되는 어떤 전철 라인을 보게 되면 그렇게 다들 분양을 해요. 그렇게 해서 완공이 되면서 아파트 값도 프리미엄을 얻고 올라갈 수가 있다. 이 부분들이. 그게 바로 다 개발에 따른 투자 심리를 자극을 시킴으로 해서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건이 너무나도 많은 지역이 바로 새만금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요. 이거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대세의 흐름은 이미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국책사업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쵸? 이미 투자가 성공이 보장이 된 곳이에요. 거기는 이미. 성공이 보장이 된 곳인데 왜 머뭇거리고 있냐 이거야. 여러분들. 응? 여기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떻게 될지 안 될지를 고민할 지역이 아니라 이미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미 성공한 여기는 이미 개발을 하기로 작정한 곳이라 지금 보세요. 지금 요즘에 계속 새만금 매스컴 나오죠. 뭐 뉴질랜드, 호주, 뭐 MOU 체결, 뭐 이란, 인도 뭐 다 나옵니다. 지금 각 나라별로 새만금 청사에서 작년부터 해서 계속 조인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결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내년부터 탄력 받는다. 분명히 그 얘기야. 탄력을 받으면서 개발이 가능하고 개발이 될 수 있는 땅들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 준비를 지금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그러한 어떤 상승을 준비를 하고 있는 지금 바로 목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공항 들어오죠, 항만 들어오죠, 도로 전철 이런 거 다 계획이 잡혀있죠. 그리고 신도시 잡혀있죠. 우리가 사실 하나만 잡아도 닦아 몰러 가는데 그럼 모든 것을 자리 잡고 있는 게 바로 새만금이다. 이 부분들 어마어마한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주변에 잘 몰라요. 아직도 새만금을 모릅니다. 아직도 그냥 예전에 새만금 또 환경 뭐 어쩌고저쩌고 멀고 다리 놓고 뭐 농사 짓는 땅 이 정도로만 알고 있지 이렇게 많은 변화가 시작이 된 곳을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거는 정보를 얼마나 빨리 취득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게 돼 있다. 맞습니다. 알겠어요? 네. 여러분들은 새만금에 관련돼서는 정보를 먼저 취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 수 있는 기준이 먼저 돼 있다. 여러분들은 맞죠? 네. 그러니까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 부동산을 안 하시는 분들보다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나중에 부담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왜 높으냐? 바로 정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비대칭성 때문에 비대칭성. 맞습니다. 정보가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은 정보를 다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정보를 모르고 있죠. 그죠? 근데 정보를 아는 사람들은 정보에 의해서 투자가 들어가죠. 그게 바로 정보에 대한 비대칭성입니다. 근데 여기에 일을 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정보를 빨리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정보를 가지고 실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인지 실행함에 있어서 머뭇거리냐 뭐 그것의 차이가 앞으로 여러분들 3년 5년 후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경제력의 차이가 발생을 한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땅을 투자하든 뭘 투자하든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냐면 약간은 배팅력이 있어야 된다. 약간은 과감하고 무식해야 된다. 맞습니다. 땅은요 여러분들이 수치적으로 계산해서 나오는 게임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알겠어요? 네.